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소위 반헌법적인 검수완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법률이 이 법으로는 만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문재인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검수완박입니다. 이유는 검찰에다 검찰의 수사권을 모조리 뺏어가지고 경찰에 넘겨주면서 경찰을 자기 편으로 하려던 의도가 문재인의 머릿속에 숨어 있었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수사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 모두 몰아주고 검찰을 뺏어야 되는,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 그거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일을 해놓고 나간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네가 수사할 수 있는 소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예. 역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참 훌륭했다. 검수완박,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허영 교수라고 하죠. 헌법학에서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로 지금 계신 분이고 문재인의 은사입니다. 헌법학 은사입니다. 이 문재인의 은사인 허영 교수가 이건 절대적으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 반헌법적이다. 헌법이 아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검수완박을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다 헌법학자들, 법학자들이 안 된다. 안 된다. 검수완박에서는 안 된다. 법조계 온 대한민국의 모든 학계고 어디고 뭐 전부 다 일어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밀어붙인 자가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공직자가 직권남용을 해도 경찰에서, 선거범죄도 전부 경찰에서 모든 걸 뺏어갔습니다. 아마 그걸 갖다가 하면은 이재명이도 살고 문재인도 살 줄 알았던 거죠. 그들이 살지 죽을지는 모르지만 법에 저촉된 게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감옥 가야 될 일 있으면 감옥도 두 분 대통령을 보냈으니까 자기도 잘못했으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잘못이 없으면 안 가도 되고. 네. 한 게 지금 수사가 전부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조용히 지금 수사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이 법무장관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주 합법적인 그러한 것을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공직자라든가 이 선거사범들을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자 직권남용, 또 선거범죄 일부, 또 부패, 경제범죄 분류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12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실행입니다. 현 수사 개시 규정은 부패 경제범죄라든가 이런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 초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착안을 해서 이 법령에 맞게 다 시행령으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입법 예고를 12일 날 하기로 했다는 바로 그러한 얘기죠. 어저께 브리핑을 했죠. 법무부가 이제 검수완박법 시행을 갖다가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인 검수완박을 사실상 그대로 철퇴를 내린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 법무부 법령제도 개선 TF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소위 부패라든가 경제라든가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뭐 이런 대형 또 참사, 여기서 2대 범죄 부패 경제로 완전히 축소를 시켜놓고 다른 거는 전부 다 경찰로 다 넘겨버린 문재인과 그 휘하의 민주당, 이들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그 당의 존립까지도 아마 문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 지금 저 민주당은 저 쑥판 개판 났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반 이재명 파들. 물론 이재명이가 되긴 되겠죠. 왜? 개딸들이 많으니까. 되긴 되겠지만 어떻게 이재명이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형수한테 욕설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한테 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론에 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갑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맨 마지막에 죽은 그 기무사 출신 그 김 씨는 말이죠. 판문점에도 같이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게 있어요. 판문점에.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이재명이 여기 있으면 옆인가 되죠. 거기 딱 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혜경이 선도차를 운전했다고 하는데, 아니 김혜경이가 왕비입니까? 서태후입니까? 뭡니까? 선도차, 차가 가는데 앞에 선도, 김혜경이 차가 있으면 그 앞에 선도차가 있다는, 세상에 내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박근혜 큰영애 할 때, 또 유경수 여사 할 때, 나들이 할 때 선도차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차만 그대로 갔습니다. 아니 근데 김혜경은 무슨 뭐 측천무입니까? 뭡니까? 왜 선도차가 있는 겁니까? 참 그거 알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배꼽 잡았습니다. 그 선도차 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 씨가. 그런데도 몰랐다. 이런 분이 지금 당대표가 되는 순간 아마도 민주당은 틀림없이 분당이 될 것이다. 좋은 민주당, 안 좋은 민주당 해가지고 이렇게 구별이 되고 아마 폭발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울러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 같다. 국민의힘도 정계 개편 대상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도 정말로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준석이 하나 해결 못하고 이준석이를 과거에 내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해당 행위를 했으면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내쳐야 되는 겁니다. 성상납 의혹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당대표가 그런 수사를 받고 있고, 좋지 않은 수사를 받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2030에서 그런 걸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키워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딱 숨겨놓고 성상납 의혹 때문에 이게 대표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 비판을 받기 시작한 거, 이거는 딱 본질은 감춰놓고 마치 대통령이 탄압한 것처럼 말이죠. 행동을 보이는 그 이준석.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분탕질 해가지고 자기네 대표 선수를 갖다가 그냥 표를 깎아먹고 하는 거 말이죠. 그래 놓고서 자기가 대선을 승리했다고. 바로 이러한 자를 그냥 옹호하고 했던 바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을 옹호한 자들은 해당 행위자들입니다. 거기서 조금 공천이나 받아볼까 하고 여기 아부 저기 아부 떠는 그 불쌍한 족속들이 대한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일부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른 말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저 그냥 굽실굽실 애한테 굽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오늘날 비대위가 왜 왔습니까? 비대위가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 국회의원들 책임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럴 때는 가만히 입 닫고서 말이지 눈치만 뻐끔뻐끔 보고, 오히려 이번에 정국위원회가 정말 깨끗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정국위원회 처리 잘했습니다. 최고위원도 양식 있는 최고위원들 잘 처리했고, 그래서 이 정국위 상임위원회 정국위가 잘해서 90여 프로의 그 압도 다수로 이준석을 물리쳤다는 것, 뿌리쳤다는 것, 내쳤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절대 다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아주 극소수가 거기서 혹시 삘 붙어가지고 공천이나 하나 받아볼까 하고, 또 유튜버들 중에서도 말이죠, 아붙던 유튜버가 있습니다. 공천 하나 받아볼까 하고, 그거 참 보기가 안 좋더군요. 유튜버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평론가들이 대부분 유튜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정치평론가들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주는 그 정치평론가들 범주입니다. 강용석 씨는 이 유명한 당시에 이 평론가, 정치평론을 아주 함께 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잘 알죠. 신의 한수, 신의 시기, 또 많죠. 황태순 씨, 이봉규 씨, 그 다음에 고영신 씨,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정치평론 했던 분들. 그분들이 다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깨끗하게 정론을 펼칩니다. 왜? 정치평론을 정말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정말 바로 대한민국이 잘 가도록 그렇게 평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요, 일부 어떤 사람은 정치평론도 가끔 했던 분들이 그저 그냥 이준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국민의힘도 또 어떠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런 2030 그 성상납 의혹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것으로서 지금 이렇게 사실일 것이다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그런 증거물들을 많이들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대표가 내놓고, 지금 강용석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최초의 고발자입니다.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아주 우수한 천재로 이름난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잘 기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그것을 방문했죠. 이준석이 말만 듣고 했겠습니까? 방문을 거기서 다 조사를 해보고 했겠죠. 예. 그 회사에서 이준석, 김성진과 같이 조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다른 일로 감옥에 가 있지만, 그런 양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유가 원칙에 있어 다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도 이런 무리가 있는 사람은 당대표에서는 안 되는 거,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은 자중자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했다 해서 그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판사가 마음이고,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는 절대 인용이 안 된다 하지만 또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지, 무슨 법 출신인지, 인권법 출신인지 또 모르고 김명수 사람인지 누구 사람인지 그 판사 성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인용되면 당이 엄청난 내용에 빠지죠. 그러나 정계 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정계 개편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 검수완박법까지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 수사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검찰의 법령을 갖다가 헌법에 맞게 소위 법과 원칙에 맞게 시행령을 만든다고 이렇게 고심을 한 겁니다. 결국 법무부 법령 제도 개선 TF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이제 발표합니다. 입법 예고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다시 이제 빼앗겼던 6대 범죄를 다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이 법령을 시행령을 발표한다는 바로 이겁니다.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범죄 범위를 딱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중요 범죄 예시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 등을 갖다가 부패 경제 범죄로 재분류하고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과 함께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소위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기부의 행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부패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검수완박법도 해라 이거야.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분류했습니다. 경제범죄는 형법 상법상 경제범죄와 함께 조세금융거래 공정거래 기술자 뭐 자원보호 뭐 지식재산권 뭐 개인정보 뭐 정보통신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경제범죄 등으로 다 규정을 분류를 다 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그 시행령이 뭐겠습니까? 그게 칼입니다. 칼. 공직자가 잘못하면은 또 선거범죄를 하면은 검찰 수사권이 칼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직자 선거범죄 검찰 수사권이 부활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아마 9월 달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폭발할 듯 싶습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하냐. 밑으로 폭발하는 게 아니고 폭발은 위로 폭발하는 겁니다. 어저께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그것을 법무부령을 폐지하겠다. 새로 만들겠다. 시행규칙은 합리적 기준이 없이 법률에서 위임된 바 없는 신분 금액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 공무원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한다. 딱 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드디어 그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아닌가. 아마 뒤통수 맞았을 겁니다. 이러면 되러지 하지만 그 변호사인 문재인도 대통령도 해본 문재인이 이건 몰랐지. 이럴 때 어느 옛날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해서 요건 몰랐지. 이렇게 해서 유명한 배우가 서영춘입니다. 서영춘 씨 한 말이 생각납니다. 문재인 요건 몰랐지. 이것이 한동훈의 차관에서 법무부에서 만든 대통령 시행안입니다. 곧 발표됩니다. 입법 예고됩니다. 12일 날 입법 예고됩니다. 네, 국민들은 박수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